안녕하세요. 닥터트루스의 권현철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들에서 많이 보는 질병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 들어보셨습니까? 연세 드시면서 많이 생기는 부정맥인데 이 질환의 무서운 점은 뇌졸중, 그러니까 중풍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방세동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박경민 교수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그래서 먼저 심방세동이 뭔지 좀 알아봐야겠죠. 심방세동이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심방세동을 심전도를 가지고 설명하면 간단히는 맥박이 불규칙한 거를 말한다. 심방맥도 불규칙하고 심실맥도 불규칙한 거를 심방세동으로 진단을 합니다. 그렇게 간단히? 네. 그 세동은 왜 세동이에요? 세동은 굉장히 그러니까 맥이 아주 빠른 거예요, 사실은. 이거 갑자기. 정상 심장은 정상 동일동이 한 번 뛸 때마다 심방이 수축을 합니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효율적으로. 근데 서로 이렇게 막 제대로 뛰지 않는 게 이게 세동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혈액순환이 안 일어나겠죠. 혈전도 생기게 되고 이런 상황을 세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심방이 세동, 미세하게 뜨는 것이고 네네. 심실은 불규칙하게 뛰고 네네. 그게 바로 심방세동이다. 심방세동은 세계적으로도 또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데 왜 그렇죠? 뭐 나이가 좀 많아지면서 그런가요?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일단 뭐 너무 밖으로 나가시면은 이렇게 차라리 저걸 보고 하죠. 저걸 보고 하는 게 낫겠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고령화 사회로 되다 보니까 물론 유전적인 원인도 있지만 이제 후천적으로는 당뇨, 고혈압, 뭐 비만, 고지혈증, 그다음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알코올, 여자분들은 뭐 폐경, 사회 환경 인자들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가 많이 먹을수록 더 발생률이 높아지겠죠. 심방세동을 일종의 뭐 심장이 나이 들어가는 과정 이렇게 봐도 되나요? 안 좋게 나이 들어가는 과정, 안 좋게. 그러니까 거기가 좀 퇴화 내지는 좀 고령화돼가는 네네. 그런 과정으로 봐야 되겠다, 그죠? 심방세동이 생기면 뭐 증세는 어떤 증세가 있어요? 그 부정맥 증상이라는 게 뭐 특이적인 한 가지 증상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심방세동 같은 경우 일단은 불규칙한 떨림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오시는 분들은 두근거림으로 많이 오시는데 너무 빨리 뛸 경우에는 이제 숨이 차겠죠. 예. 네, 심근증까지 갈 수가 있고 피곤함, 또 가슴 통증으로 느껴지신 분들도 있고 또 서맥으로 올 경우는 그것도 어지러움 증상도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환자들한테 설명할 때는 우리 심장에 방이 2개고 우심방, 좌심방, 실이 2개고 우심실, 좌심실, 좌심실이 주펌프인데 심방은 특히 보조펌프 역할을 하고 그 보조펌프가 세동을 하게 되면은 보조펌프의 출력이 떨어지는 만큼 전체 출력이 한 30-40% 떨어진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네, 맞나요 이게? 맞습니다. 네. 30-40% 정도 떨어져요? 왜냐하면 그 30-40%의 역할을 사실 심방이 수축을 해서 심실로 넘겨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스터 역할하는 보조펌프 기능이 네. 정지됐다. 네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증세가 있는 분들도 있고 네. 증세가 없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게 증세가 없는 게 더 안전한지.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네. 심방세동이 처음 생기면 정확히 증상이 있어요. 처음 생길 때. 네네. 두근거림을 느낀다든지. 근데 이제 바쁘게 살다 보면 이 심방세동이 이제 발작성으로 있다가 지속성으로 넘어가거든요. 이제 지속성이라는 거는 지속적으로 심방세동인 거예요. 치료. 24시간 네. 부정맥 상태. 네. 그러면은 주인도 이 맥을 자기 맥으로 알고 살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오래되면은 두근거림을 못 느끼는 거예요. 적응이 돼가지고 네네네. 잘 못 느끼게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위험은 그대로 그렇죠. 남아있는 거고. 네네. 그 초기에 빠른 경우가 아무래도 증세가 많이 나타나죠. 그죠? 네. 맥박수가 굉장히 빨라지면은. 맞습니다. 맥박수가 빠르면 좀 위험한가요? 초반에 맥박수가 빨라서 오시는 분들은 외래로 오시지 않고 응급실로 오십니다. 심방세동 맥박이 한 140배, 150배 굉장히 숨이 차서 오시는데 그런 경우에 저희가 약물을 주든지 전기 충격을 하고 이제 외래로 보내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첫 증상인 빈맥인데 조금 오래되신 분들은 이제 뇌졸중으로 오죠. 뇌졸중으로 네네. 오고 또 뭐
피곤하고 숨찬 네네, 증세도 그런 오고. 걸로 올 수도 있고. 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심방세동은 왜 생기는 거죠? 이게 원인을 뭐라고 보세요? 심방세동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발작성이 있고 지속성이 있습니다. 이제 발작성은 심방세동을 만드는 유발인자가 있어요. 보통 폐정맥에서 나오는 유발인자, 뭐 하나의 포커스에서 나온다거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치료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근데 지속성은 요즘 나오는 얘기는 심방근병증, 이게 어떤 기질적인 병변이 있어서 심방세동을 지속적으로 만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심방 자체가 병들어서 네네, 생긴다. 네. 흔히 이제 원인 물을 때 이제 술, 담배 얘기 많이 네네네. 하잖아요. 그죠? 술, 담배가 원인이 되나요? 됩니다. 부정맥은 사실 알코올이 발생의 큰 주범입니다, 사실. 그래서 심방세동 환자들, 남자분들 오시면은 그 코가 빨개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하여튼 뭐 매일 뭐 막걸리에 술 드셔서 오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제일 먼저 금주를 하셔야 됩니다. 술을 마시면 왜 생기죠? 사실은 술을 많이 마셔서 축적이 되면 양도 중요하지만 빈도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세포와 세포 사이에 막이 있는데 막에 손상을 줘요. 그러면서 스프링으로 얘기하면 정상적으로 수축력이 있다가 늘어나면은 수축력이 떨어지잖아요. 그 사이사이에서 유발균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쉬운 이야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 알코올이 심장 근육에 좀 독성이 있다는 뜻이네요. 그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술, 담배 구태 얘기하자면은 담배보다는 술이 더 관여를 많이 한다는 네, 거죠. 네. 담배도 나쁘긴 한데. 그렇죠. 네. 심방세동이 생기면은 그럼 이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술은 끊어야겠네요. 네. 저녁? 그래서 한 방울도? 외래에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제 술을 끊으라고 말씀은 드리는데 네. 언제까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잘 따라오셔가지고 약물이든 시술적인 치료를 받아서 심방세동이 어느 정도 조절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소주 2잔 하루에 또는 맥주 500cc 한 잔 정도를 까지는 드실 수 있으면, 그렇게 드실 수 있으면 드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려요. 요즘 많은 연구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술이 많으면 많을수록, 양이 많을수록 심방세동이 유병률이 더 올라간다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요. 네, 하여튼 부정맥에 술은 대단히 나쁘다. 네 맞습니다. 네, 그건 뭐 변치 않는 진실인 것 같습니다. 비만은 어때요? 뚱뚱한 사람은? 꼭 부정맥이 아니라도 관상동맥 질환, 뭐 신부전 이거의 위험인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만이 왔을 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다 위험인자이기 때문에 이 심방세동의 어떤 그 좋은 쪽은 아니겠죠. 좋은 아니다. 네. 운동은 어떤가요? 운동을 하면은 심방세동이 악화돼요? 줄어들어요? 운동도 얼마나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기한테 맞는 운동을 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조깅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좀 빠른 걸음으로 등이나 코에 땀이 약간 날 정도로만 해라. 그 정도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운동을 하면은 심방세동이 이제 뭐 생기는 위험을 좀 낮추나요? 그거보다는 심폐 기능을 강화시킨다는 좋게 한다. 이제 뭐 그런 의미라고 받아들이면 되죠. 운동을 한다고 심방세동이 좋아진다고는 볼 수는 없고요. 그럼 지나친 운동이 심방세동을 더 악화시키나요? 그럴 수는 있죠. 그럴 수는 있어요. 네네. 하여튼 운동 얘기만 나오면은 적절하게 해라. 네. 적절하게 하는 게 약간 땀날 정도, 약간 숨찰 정도, 네. 그 정도 운동을 하지 안 해도 나쁘고 과해도 나쁘다. 네. 심방세동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심방세동 치료는 뭐 일단 심방세동을 없애는 치료가 있죠? 있나요? 네, 없애는 치료도 있고 맥박수 조절하는 치료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심방세동을 완전히 없애는 게 더 좋지 않아요? 심방세동을 없애는데 이제 그거를 없애는 기준이 의료진이 더 없애고 싶어 하느냐, 환자가 더 없애고 싶어 하느냐,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한데요. 환자는 증상이 없고 잘 지내고 있고 약물로도 나는 잘 조절되고 있고 항응고제도 잘 드시고 있는데 갑자기 의료진이 와서 이거 정상으로 돌립시다 이렇게 하면은 받아들이질 않거든요. 일단 그분이 오랫동안 심방세동으로 살아오신 분이면 전기충격이라는 요법이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전기충격을 한번 들여서 정상동을동으로 바꿔놨을 때 딴 세상이다. 이거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나중에 이제 재발했을 때 이건 시술적인 방법으로 그전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으니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은 전기충격을 줘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은 다시 재발했을 때 항응고제나 이런 거 잘 드시고 중풍 예방 효과
주기 위해서는 그걸 잘 드시고 일단 약으로 조절합시다. 이런 쪽으로 저는 가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증세라든가 환자분이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 뭐 불편감이 상당히 중요하겠다. 그렇죠. 그죠? 네. 시술할지 약을 뭐 세게 쓸지를 갖다 네. 정하는데 네.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고, 그 외에는 사실 뭐 제일 걱정되는 게 심방세동이 있으면은 뇌졸중, 네. 심각한 중풍이 생기는 위험이 높아졌는데, 네. 그거의 위험을 고려해서 심방세동을 없애는 치료를 하느냐, 그걸 결정하는 건 아닌가 보죠. 사실은 환자분들이 증상이 없어도 이제 여러 매스컴이나 병원에서 얘기 듣고서 저는 심방세동을 정상 동일도로 돌리고 싶다. 걱정해서 좀 벗어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자가 느끼는, 환자가 요구도 하고 의료진이 좀 만족시켜드릴 수 있는 치료, 이런 것들이 일방적이 돼서는 안 되고 네. 같이 좀 설득도 서로 잘 해야 협의를 돼. 그렇죠. 해서 그렇게 잘 결정을 이제 해야 된다는. 심방세동 치료는 사실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좀 길게 또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 심방세동이 있으면은 증세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치료법, 다양한 이제 주의할 점들이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하면은 어떤 결과가 오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네. 치료를 해야겠다. 심방세동이 있으면은 병원에는 반드시 와서 한번 보기는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럼요. 네, 네. 맥박스 조절하는 게 증상이 없다고 그냥 지켜보는 게 아니라 중풍의 위험인자가 있고 우리가 그걸 점수화를 매겨서 이제 1점이냐, 2점이냐, 3점이냐 해서 2점 이상인 분들은 중풍이 올 확률이 2배 이상 높아요. 정상인보다. 2배, 3배, 4배 이렇게 높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항응고제를 드셔야 돼요. 그래서 증상이 없이 아까는 시술적인 거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냐 안 하냐 말씀드린 거지만 중풍에 대한 예방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방세동은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점점 더 늘어나고, 또 뭐 술이나 비만이나 뭐 고혈압, 당뇨 이런 질환에서 또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도 점점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심방세동이 되면은 증세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는데, 없다고 해도 반드시 전문가를 찾아서 어떻게 치료할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이 심방세동이 뇌졸중, 그러니까 중풍의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그 치료는 뭐 약물 치료부터 시술까지 다양하게 있으니까 이 담당 의사 선생님과 잘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방세동은 빈도가 많지만 또 이렇게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 영상 하나로 좀 다 정리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정도로 정리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예.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더욱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